자, 내로남불, 이 자기는 되고 상대방은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인데, 자,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관황대행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이 관심은 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에 좀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9급 행정요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 핵심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 2030을 중심으로 뭐냐 이거는 도대체 조국을 그렇게 비판할 때 썼던 그 단어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지금 여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와서 네 분 의견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해당 요원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님을 알고 있었는지. 그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권성동 대표도 인정하는 바죠.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9급이고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죠. 다 알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로 시작해서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그럼 뭐였습니까? 네, 한겨레는 대통령실 꽂아넣기다라는 표현까지 좀 썼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아무개 9급 행정요원입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지인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우 씨라고 하는, 이 윤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하는 이 우 씨라는 사람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우 씨의 아들이 어떻게 9급 공무원으로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황아무개 행정관도 역시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데 5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나토 정상회의 갈 때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함께 동행을 한 적도 있고요. 뭐 외가 6촌에 그리고 이제 극우 유튜버 안중건 씨의 대표인 누나까지도 지금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육촌과 지인이어 지인 아들까지 이런 사적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핵관과 설전 대신 조용히 2030 이 기사 말고요. 다른 기사 좀 주십시오. 이 기사는 좀 빼겠습니다. 예. 자, 이 홍석준 의원님, 앞서 이제 이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그 우 씨 아들을 대통령실에 행정요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절차는 권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예, 이런 문제가 일단 먼저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이유 불문을 불구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인사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건 이제 늘공과 의공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이제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그 늘공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직 어떤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파견돼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의공은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건데, 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예. 대통령 이제 선거 과정에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 별정직 공무원 어떤 내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신분 조회라든지 그런 어떤 정당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했다는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장제원 의원 때는 비서실장이 때는 인수위 시절입니다. 그렇죠. 예,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수위에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100%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아니죠. 지금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에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금 늘공, 즉 일반직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의공, 즉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좀 불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도 지금 예.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구급이고 뭐 보수가 적다 이런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도 조금 좀 부적절한 말이, 예를 예. 들면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 그것이 공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신 저 구급 우모 씨가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공천을 신청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세한 어떤 표현에서는 양쪽 다 조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크게 이제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봐도 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확인해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SNS에도 올린 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브라더 성동이 형님이 말씀을 무척 거칠게 한 모양입니다. 국민은 말뿐 아니라 태도도 본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압력을 넣었다? 누가 누구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구급 공무원 우모 씨를 대통령실에 넣은 것이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이든 부탁이든 청탁이든 뭔가를 했다라고 장제원 의원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이제- 진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상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구급 공무원이고 보수가 적고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들 시각에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정리를 하면 장제원 당신은 인수위 그 비서실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는 좀 100%그 당시에 임명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게 왜 2030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아까 신문 잠깐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신문이 중앙일보 신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이제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하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근데 왜 2030은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2030이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예. 바라는 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하라고 예. 만들어주고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저 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공격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예.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이런 인사가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하산 인사라고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9급이니까 괜찮다? 9급이니까 꽂아도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키워드가 두 가지잖아요. 공정과 상식. 예. 2030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인가? 예.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런 채용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들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 언론이 납득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 외가 육촌도 마찬가지고 또 지인 아들들도 마찬가지인데 신경민 의원님 사실은 그렇게 막 높은 고위직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행정관 또는 행정요원 뭐 7급, 9급 정도 선인데 자, 이 사람들 채용 과정에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 관여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책임을 져라. 누가 임명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저게 고위직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되지만요. 예. 그 직을 수행할 만한 뭔가의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분명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윤 예. 대통령 부부 지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전용기에 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용기를 탈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고요. 영어를 잘한다고만 알려져 나머지 있어요. 분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일에 과연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하는데요. 왜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가 일단 불분명하고요. 자꾸 구급 하는데 일단 듣는 구급 내지는 구급 지망생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고요. 약 한 2, 3년 전에 나온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요량증 고시.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구급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고위직을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시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급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씩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령 구급을 들어간 사람 중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근무할 테니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돈 주고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그만큼 특수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말단직을 하건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일을 하면 그 경력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대응을 하면 권성동 지금 대표의 직무대행 대표의 머릿속이나 이 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런 인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원톱 아닙니까? 지금 여당의 원톱이 된 건데 과연 저분을 믿고 당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여당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까지도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대응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업무 능력을 충실히 검증 인정받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선발된 분들이다. 경력 검증과 신원 검증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채용되기 어렵고 사적 채용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최경철 의원님, 자, 이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크게 증폭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야당을 보기보다는 국민을 봐야죠. 야당도 이 사정을 잘 알죠. 하지만 야당은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선거인데 우리나라 대선은 불행하게도 정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지 않습니다. 후보 캠프가 중심이 돼서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할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뭐 여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가장 선호하는 전리품입니다. 대통령실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분들이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고 뭐 각 기관에도 들어가고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은 기준을 더 높은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과거에 전리품 이렇게 나눠줬어. 국민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도 경쟁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 해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 그냥 뭐 차표 나눠주지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것을 관행대로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대한 설명은 다르게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려 깊게 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야당과 협의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의공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야당과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과거의 잣대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 뭐 가래로 막을 만한 것을 지금 뭐 그 포크레인을 들고 와도 못 막을 만큼 지금 불이 크게 번졌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정치 공세에 천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시각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9번, 문재인을 8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그런 비교법을 많이 좀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평론가들로부터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이 갈등설이 지난주 내내 정치권에 관심을 끌었죠.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갈등설을 봉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리면서 다시 갈등설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오천회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식사 어떻게 해요? 응? 아니 그 식사를 다 어떻게 하려고 혹시 요즘에 불화설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두 분이서 얼마 만에 단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간단하게 나누실 건지. 아니 뭐 어떤 말씀을 나눠요. 그냥 뭐 평상시에 똑같죠. 사돈도 하고 당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지인하고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분이서 불화설 관련해서 왜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분석은 왜 나온 거예요? 불화설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불화 갈등 없다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 저녁 거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너도 바쁘면서 계산은 거 어느 분이 하세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네,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같이 했던 두 분, 브라더, 형제 관계였던 두 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권성동 대표 말씀이 무척 거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막중한 자리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이제 당내 사정을 제일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자, 금요일 날 오찬을 함께 하고 나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두 분이 물론 서로 바빠서 다음에 밥을 언제 먹을지는 약속 못 잡은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두 분의 갈등설이 이대로 봉합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우씨 아들 행정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자 장제원 의원이 발끈했죠. 나는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꽂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 어떻게 넣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말을 거칠게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브라더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제원 의원의 어떻게 보면 뭐 고언이라고 저는 또 뭐 보이기도 하는데 예. 사실 두 분이 또 워낙 또 친하시기도 친하고 예. 지금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불화가 있을 어떤 그런 여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닌 거고 지금 이준석 어떤 그 당대표의 어떤 문제를 놓고도 뭐 그렇게 뭐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두 분이 뭐 어떤 특정 자리를 뭐 하고 뭐 다툴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모임이라든지 해동이 아무래도 조금 뭐 뜸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도 자주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일단은 양쪽 다 워낙 이제 바쁘기도 이제 바쁘고 뭐 일단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권성동 대표하고 가끔 밥을 먹지만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현재 지금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당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걸 뭐 자주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페이스북은 좀 이제 지금 우리 당을 진짜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권성동 대표의 일부 표현 중에 실체를 떠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 7급으로 넣어주라 그랬는데 네, 9급이 네, 됐다는 네, 표현도 네. 그렇고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고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했을 때 그걸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다는 것을 또 본인이 그때 당시는 이제 당사자이기 본인이 때문에 이제 청탁을 들어준 셈이 되니까 네네네. 인정한다. 그때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일 뿐이고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제원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해서 내가 좀 뭐라 했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이 표현이 장제원 의원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동이 형과 이 동생 장제원 의원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브라더인데 형제의 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형제의 난. 예, 결국에는 뭐 지금 권력이란 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여당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데 갈등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을 정도의 중징계를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찍 찾아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의 갈등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권이 사실상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독자적으로 아마 당권에 도전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독자적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뭐 안철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과 연대를 통해서 당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길을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지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결국에는 권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사이는 이미 뭐 친한 브라더가 아니라 갈등하는 브라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제 난 정도로 조금 조기에 점화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최경칠 의원이 싸움을 더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벌리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싸움이 굉장히 난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뭐 싸움이 없는 정당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싸움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싸워서 코피가 터지고 너무 선열이 낭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래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권성동 대표가 구급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장면은 저 같은 경우에 국회에 뭐 한 15년 있으면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진 의원들끼리 여당 내에 파워가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럽니다. 뭐 특정 의원이 어떤 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좀 챙겨줘 라면서 몇 명의 서류를 보내거나 아니면 챙겨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챙겨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안 챙겨줬더라.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시 좀 챙겨줘라고 했는데 챙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부탁했던 자리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둘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구나.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권성동 대표가 했던 말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제는 우리 둘이 사이 좋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저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 안 친해요라고 다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는 생각보다 아주 뭐 브라더 사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언제든 뭐 최경철 의원 말한 대로 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형제의 난은 아니에요. 그냥 난이에요. 권력 투쟁, 파워 게임일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긴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서로가 가는 노선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서 갈등 관계가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이제 말을 잘 안 하시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은 참다 못해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격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는 어디가 있을까? 중앙일보 신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윤핵관과 설전 대신에 조용히 2030 새 모으는 이준석이라고 해서 징계 재심 청구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별 움직임이 없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펴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들과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이게 외부 전국적으로 돌면서 2030 청년 당원들을 새로 영입하고 그들과 간담회를 벌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세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김 의원님, 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싸움딱처럼 분명히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을 해서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딱 하고 나타나서 내 자리 내놔라.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최고위원과 한판 붙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자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7월 8일 아침에 싸움은 사실 정리가 된 거죠. 예. 징계 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행한다라는 걸로 해서 7월 8일 밤 2시에 아니,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 발효된 걸로 되고 정리가 돼버린 거죠. 직무대행으로 6개월 간다라고 하는 순간 그날 아침에 얘기했던 것은 격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와서 한 거고요. 그런 의미 없게 된 게 오전 상황으로 권성동 대표가 상황 정리 내지는 종료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 재심 청구는 해봐야 무망하고요. 법원에 가봐야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재심 청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심 청구는 오늘 특별한 게 없으면 끝난 거고 가처분 신청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별로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비를 하면서 로우키로 당원을 모아서
차후에 대비하는 건데 결국은 내년 1월이 되는 6개월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내년 1월에 6개월 시점에 어떻게 컴백할 수 있느냐라는 예. 거하고 내년 6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당원들을 많이 모아놔야 예.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사람들 소환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움직임 외에는 또 여론전을 펴는 것 외에는 지금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예. 글쎄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늘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게임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었던 장제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공공의 상대, 공공의 적인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이 붙었었는데 공공의 적, 공공의 이 대상이 사라지고 났더니 내부에서 또 다른 상대를 찾아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란 이렇게 묘한 것 같습니다. 적이 사라지면 내부에 또 다른 적이 또 하나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정치 인생을 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게 6개월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자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 표를 모아서 지금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들과 나중에 한판 붙기 위한 이 체력, 뭔가 이 에너지를 지금 비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바른 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예, 지금의 왜냐하면 길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젊습니다. 예. 지금 30대 우리 한국 정당 그 역사상 당 대표가 없었고 특히 예. 또 보수 당에서는 더더구나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어떤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능성이 낮은 어떤 재심이나 가처분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일단 당의 결정을 윤리의 결정을 억울하지만 좀 수용을 하고 예. 그 수용한 가운데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혹은 또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당원을 이제 모집을 하고 당을 키운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떤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향후 본인의 정치 진로에서 큰 힘이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인생 전체의 어떤 정치 역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예. 제가 저녁 6시 뉴스와이드 진행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분들, 전현직 의원분들 또 이제 정치평론가들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분은 홍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홍 의원님 평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예, 양산 사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파란 천을 흔드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좀 실렸습니다. 이 지금 양산 사저 앞에서 이 좀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유튜버들의 이 소음 시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텐트도 철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얼굴 표정은 좀 밝아 보이니 다행입니다.